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이은 사망자로 인해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17세 청소년과 70대 노인이 독감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6일부터 62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재개했는데요. 이대로 접종해도 좋은 건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승우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감 백신 어르신 대상 접종이 26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정부는 그 백신 접종 후 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본 이유는 앞서 그 백신 접종 사망자의 증상 발현이나 사망 시기가 실제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 시간대 이런 것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은 급성으로 발생해서 한 24시간 내 사망에 이르는 아나필락시스와 사망까지 한 2, 3주가 걸리는 길링바레 증후군이 대표적인데 실제 26명의 사례를 지금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들 사례는 이 시간대가 좀 안 맞다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입니다. 당시 질병관리청이 얘기했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건에 대한 중간부검 결과 13명의 사망자들이 주 심혈관이나 뇌혈관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독감 이상 보고가 또 과거와 달리 좀 많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노인 한 1,500명 가량이 독감 백신 접종 후 7일 내 사망했다라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예방 접종의 어떤 인과성하고는 상관없이 사망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그런 좀 1,500명 정도의 상황이 있으니까 좀 연관성이 없다라고 질병관리청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사망과 접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인 건데 앞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이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선 병원에서 이 접종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김 교수님 이번에 이 접종 재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재개해도 문제가 없겠고요. 초반에는 사인을 밝히기 전까지 이것을 중단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면서 사인을 밝힐까 이거 조금 좀 의견이 달랐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의심이 되면 중단하고 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의심이 되면 중단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다 그럴 가능성이 없고 다 인과성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접종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대신에 사인은 명확히 밝히면서 접종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은 국민들께서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에서 백신 접종을 한 70대 어르신이 사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17세 청소년도 접종 이틀 뒤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는 뭡니까? 일단 지금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혀진 것은 17세 청소년에 대한 사례이거든요. 일단 이 17대 청소년 A군에 대해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검 결과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라는 감정 내용을 지금 미추홀경찰서에 통보를 했거든요. 다만 아직 그 국과수는 A군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사실 A군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또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좀 많이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국과수 부검에서 백신과 무관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또 A군이 맞은 백신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만 건 넘게 접종이 된 백신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상 반응이 있었던 것은 알레르기 2건과 접종 부위 통증 1건 등 이렇게 경미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상 신고가 없었습니다. 또 접종 후 42시간이 지나서 사망을 했었던 건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예방 접종의 증상 발현 시기, 부작용 증상 발현 시기하고 또 안 맞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A군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고 다만 그 70대 노인 최근에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B 씨도 이분도 접종 후 2일이 지난 후에 사망을 했었는데 씨는 부검 결과가 그 국과수로부터 통보가 되는 대로 기자들이나 언론에게 좀 결과를 공개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과는 연관이 없다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감은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조사 항상 철저히 해야 되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이건 명백히 백신 접종과 관계 없는 게 굳이 부검까지 안 해도 어떤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은 왜 돌아가신지 알 수 있는 경우엔 굳이 부검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요. 네. 또 뭐 조금 확실치 않을 때는 부검을 한다든지 부검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부검도 있지만 또 현미경으로 세포 수준을 본다든지 아니면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좀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올해 발생하는 것은 인과성이 없고 예전에 발생했던 것도 큰 인과성이 없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독감 백신이 특별히 더 사망률을 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백신 접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계속 철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마다 약 1,000만 명 이상이 예방 접종을 하는 안전성이 증명된 그런 백신입니다. 정부는 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는 늘 있어 왔고 특히 올해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청은 올해 예방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예년보다 많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네네. 실제로 질병청은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월 기준 사망하기 전 7일 안에 독감 예방 접종 기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1,5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접종자 수가 그 당시에 688만 명이었거든요. 0.02%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 수치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인과성과 상관없이 접종 뒤 숨진 사망의 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또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도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이렇게 나오는 보도들에 대해서 인과성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는 연간 한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한 1일 평균 1,000명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시거나 뭐 교통사고. 하루에 죽어 나가는 사람이 1,000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감 예방 접종률을 한 50%로 가정을 하고 네. 그렇고 접종 시기를 2달 정도로 좀 가정을 하게 된다면 매일 전체 인구의 약 1% 내외가 예방 접종을 받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일 평균 사망자인 1,000명의 약 1% 정도, 즉 10명 정도거든요. 네네. 이 정도가 접종 후 다양한 이유로 예방 접종 후 다양한 이유로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지금 발생하는 건수들은 이 수치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질병청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독감과 실제 지금 사망 사례가 연관성이 없다. 예방접종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잘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런 정보 발표에도 그래도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인천시 등의 접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중앙 통계부터 보면은 노인 대상 접종이 좀 약간 독감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생기면서 좀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금 올해는 지난주에 한 70세 이상의 무료 접종이 이루어졌고 25일부터 62세 이상 무료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2018년에는 첫 주에 75세 그리고 둘째 주에 65세 이상 무료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나이의 차가 있는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2018년에는 첫 주에 약 31%가 무료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는 69%가 접종을 했거든요. 이건 좀 많은 수치잖아요. 근데 둘째 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 사람들을 비교하면 2018년에는 21.1%가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10.6%가 접종을 하는데 그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둘째 주가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은 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논란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인천시에서는 지금 20일 기준으로 29.6%가 접종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확실히 그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첫 주차의 접종률이 31%거든요. 근데 인천은 2일 만에 29.6%가 접종을 한 것이니까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뭐 수치들은 얘기하더라도 뭐 시민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나 그리고 전문가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예방 접종을 하러 가는 것이 좀 무섭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일부 병원들에서는 뭐 병원마다 좀 예방 접종을 안내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일부 병원은 뭐 접종을 좀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들도 있고, 네. 또 어느 곳은 실제 정상적으로 접종을 한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현장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찬바람 불면 뭐 백신 접종하러 가는 게 뭐 당연한 연례 행사처럼 있었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독감 백신 접종에 좀 불안감이 큰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상온 노출 사고 또 백색 입자가 이제 확인되면서 백신이 수십만 개가 좀 회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백신에 혹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 맞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독감 백신을 맞으신 후에 사망 사례가 보고되니까 또 한두 건이 보고되다가 여기저기서 여기서도 독감 주사 맞고 사망했어요. 여기서도 사망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이제 갑자기 커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서 관계없이 사망하시는 것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마치 이제 그것이 이제 독감 주사 때문에 사망하시는 것 같은 신고 사례들이 모이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아져서 이제 많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연의 결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뭐 밥을 먹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밥을 먹고 돌아가신 것과의 밥을 먹은 것이 연관성,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것이 밥 먹은 거가 관계가 없다는 걸 이제 밝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 전에 밥을 드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밥이 돌아가신 원인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인과적인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인과성이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네.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온 노출 사고도 있었고요. 또 백색 입자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이슈들 때문에 국민들의 민감도가 좀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시고 전혀 연관성은 없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뭐 상온 노출 사고나 백색 입자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감 백신 자체에 대한 그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알려진 독감 백신과 어떤 사망과의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든지 길랭바레 같은 아주 매우 드물지만 그런 것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증 이상 반응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중증 이상 반응, 그러니까 가벼운 이상 반응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중증 이상 반응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백신과의 연관성을 백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나필라시스 쇼크 요즘에 뭐 종종 뉴스에서 눈에 띄는 단어인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쇼크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이렇게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데 매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서 네. 기도가 붓고 입술이 붓고 눈 주위가 붓고 얼굴이 막 붓고 빨개지고 막 이렇게 심한 두드러기가 전신적으로 생기시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붓다 보면은 기도가 막히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붓게 되면은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져 가지고 저혈압 쇼크가 또 오실 수가 있는 네. 사망 사태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것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30분 내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알레르기 물질은 사람마다 좀 특이한 것이 다른데 예를 들면 뭐 벌에 쏘였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특정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먹어도 막 얼굴이 붓고 막 숨이 차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도 그런 비슷한 심한 알레르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30분 이내에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적절한 처치를 하게 되면은 금방 또 좋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 조치가 되겠고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잘 오시는 것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건 특이 체질이기 때문에 항원에 이제 노출돼야지 알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에 맞았을 때 내가 조금 심한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도 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독감 접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보다 뭐 어린 아이, 영유아나 어르신들이 지금 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이라는 걸 꼭 해야 할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접종을 더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인플루엔자는 폐렴이 잘 오시기 때문에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꼭 맞으셔야 되지만 네.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콩팥이 안 좋다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당뇨가 좀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인플루엔자에 걸리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합병증이 더 잘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꼭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라는 설명이시니까요. 꼭 접종을 하셔야겠어요.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11월 독감 대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독감 대유행주의보까지 내린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감기와 독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교수님. 네, 일단은 독감은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 질환인데 굉장히 심하게 고열을 일으키고 또 폐렴을 잘 일으키는데 네. 인플루엔자로 자체로 인한 폐렴도 있고 인플루엔자가 걸리게 되면은 세균성 폐렴이 또 잘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플루엔자는 이게 우리가 상기도 감염, 코라든지 목뿐만 아니라 하기도 감염, 폐렴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되겠고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는 하기도 감염, 폐렴까지는 일으키지 않고 상기도 감염만 일으키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은 없는데요. 인플루엔자는 이제 걸리시게 되면은 이제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합병증이 잘 생기실 수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차이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에는 11월 중순부터 독감이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서 아마 올해도 11월 중순부터 독감이 유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전에 예방 접종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우리보다 먼저 독감을 앓은 남반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독감 유행이 좀 늦거나 또 독감 유행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도 좀 낮은 사례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독감 유행이 이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고 좀 늦게 올 가능성도 있겠고 예년처럼 이렇게 많은 유행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측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굳이 서둘러서 맞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더 추워지기 전에 접종을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독감 유행이 좀 예년에 비해 덜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동시 유행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독감 접종을 미룰 수는 없을 텐데 더 추워지기 전에 접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한 좀 시기를 짚어주실까요, 교수님? 네, 일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12월 31일까지 맞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작년에 예를 보게 되면은 접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한 해 동안 항바이러스 처방률이 130만 건, 그러니까 약 130만 명 정도가 독감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11월 중순에 유행이 시작돼서 12월에 정점을 이루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올해는 이제 독감 유행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그리고 시작된다고 해서 정점이 언제 될지 예측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그래도 12월까지 맞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행 추세를 봐서 조금 뭐 1월 달에 맞아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언제 유행될지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2월까지는 예방접종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독감 예방접종 꼭 하셔야겠는데요. 예방접종할 때 주의사항, 안전하게 접종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예방접종 하시기 전에는 건강 상태가 최상일 때 날을 정하셔서 네. 몸이 안 좋을 땐 독감 접종 날짜를 연기하시고 미루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진을 충분히 받으실 때 너무 짧게 받으시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다니고 계시던 단골 의사한테 좀 상세히 예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접종하시기 전에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좀 충분히 드시고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한 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좀 머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접종을 받고 나서는 좀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잘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